개그맨 정찬우 씨의 모습을 당분간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정찬우 씨가 어제 오후 진행 중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오늘부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직접 밝히면서 알려졌는데요. 방송 직후 정 씨 소속사는 정찬우 씨가 오래전부터 당뇨와 이명 증상을 알아왔고 최근 병원에 방문한 결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강하지 않은 정신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은 대중을 속이는 일이라며 활동 중단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정찬우 씨의 복귀에 대해서는 건강이 회복되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영돈, 이경규, 김구라 씨 등 많은 스타들이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은 뒤 다시 복귀해서 활발히 활동 중이죠. 정찬우 씨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정찬우 씨가 어제 마지막 녹화를 진행했던 안녕하세요는 오는 23일에 방송된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코미디하고 이제 영화만 쭉 하다가 이제 마당극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고전소설 심청전을 재해석한 이번 작품에서 심영래 씨는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이라는데요. 연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순수한 바보고 이 황봉사 역할은 뭐냐면 바보면서 가짜 봉사예요. 가짜 봉사인데 사기쳐가지고 신봉사 돈을 갖다 뺏는 그러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역할이죠. 나쁜 역할인데 나중에 이제 회개하는 그런 역할이. 마당극의 필수 요소인 춤과 노래도 열정적으로 준비한 심영래 씨. 작품을 함께하는 동료들에게도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심영래 선생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리딩 해보니까 굉장히 선천적인 소질이 가지고 있는 분이네요. 감히 제가 필요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또 재밌잖아. 심영래 씨는 나오기만 해도 재밌으니까. 리딩할 때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너무 즐겁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래 씨 덕분에 연습 현장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당극 무대에 서는 일은 심영래 씨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녹화는 실수해도 또 다시 하면 되지만 이거는 실수하면 그냥 가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처음 신인 때처럼 좀 더 재밌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갖게 돼요. 공연에 대한 부담을 초심으로 극복한 심영래 씨. 역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번에 땡파 마당놀이도 공연을 하고 뒤늦게 좀 많이 바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심영래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 좋은 일을 해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겠습니다. 심영래 씨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마당놀이 뺑파 게이트는 다음 달 4일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첫 등장한 이 꼬마.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이 꼬마의 아빠는 과연 누굴까요? 아빠, 일어나? 제시야 왜 이렇게 빨리 깼어? 뽀뽀해주세요. 네, 입냄새가 났는지 획 돌아서네요. 바로 연기파 배우 봉태규 씨였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하시시박이란 예명으로 활동하는 사진작가 박원지 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12월 시하군을 품에 안았는데요. 남자아이였군요. 오늘 봉부자의 특급 미션,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위한 도시락 싸기. 여기에 밥을 퍼서 먹지 말고 밥을 이렇게 위에 펴보세요. 김미 아빠처럼 이렇게 밥을 펴봐요. 반 이상은 거의 먹는 것 같은데요. 겨우겨우 김밥 만들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봉태규 씨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었다는데요. 뭔가 시아랑 뭐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도 아내를 못 보는 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 이어지는 부부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별 장면. 아이고, 막상 가려니까. 자기야, 어디가?
아빠가 하는 거 아주 똑 따라하네요. 세상 둘도 없는 아내 바보이자 아들 바보인 봉태규 씨의 좌충우돌 육아는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오는 7월 결혼식을 앞둔 미나 씨와 류필립 씨. 자기가 그래도 결혼식에 아버님 초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우리는 왜? 뭐 아빠 돌아. 필립 씨는 이제 아내가 된 미나 씨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덤덤히 털어놓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이혼하고 홀로 3남매를 키우신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버지가 있는 미국으로 간 필립 씨. 대학 등록금을 준다는 아버지의 말에 하루 3시간씩 자며 식당 일을 도왔지만 끝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빠라는 사람한테 내가 배신을 당했다라는 그 기분이 너무 상처가 컸던 거야.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덕분에 내가 좋은 아빠가 되기로 생각을 갖게 되더라. 희한하게. 그래서 자기가 되게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그런 것 같아. 성숙하진 않지. 억지로 성숙한 척 하는 거지. 나라고 뭐 나이 30에 30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겠니? 이제는 가족한테 더 이상 상처 안 받게 내가 해줄게, 자기야. 사랑하는 연인에서 든든한 가족이 되어가는 류필립 씨와 미나 씨의 신혼일기는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송현철 B가 드디어 복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른 지점장의 모습에 은행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한편 송현철 B의 사망에 수상한 점을 느끼고 수사 중인 박 형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합니다. 일전에 어떤 남자 고객이 이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러 왔다가 자신이 받지도 않는 대출이 잡혀 있는 바람에 대출 거부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객 이름이 송현철이요. 죽기 직전 은행에서 자신에게 모멸감을 준 사람이 현재 자신의 몸 송현철 A라는 걸 알게 된 송현철 B. 송현철 A의 내연녀였던 곽효주 차장에게 도움을 청해보는데요. 고객 중에 나랑 이름이 같은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대출 받은데요. 실제로 받지 않은 대출이 잡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네. 하지만 곽 차장으로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는 송현철 B. 잘 알아봐줘요. 어느 지점에서 어떤 경로로 그거 알아볼 필요 없어. 아니, 알아보면 안 돼. 그거 당신이 한 짓이야. 송현철이란 남자가 하지 않은 대출 조작한 거 당신이 한 짓이라고. 뭐? 송현철 B가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오늘 밤 우리가 만난 기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연예수첩의 이재성이었습니다.